청라에 사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38세 남편 그리고 35세 본인 그리고 5살 딸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금은 주식에 4천만 원 넣고 있는데 마이너스 12% 손실 중입니다. 그다음에 예금에 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팔 수 없는 자산들이 봤을 때 연금저축 있고요. 금 조금 있고 그다음에 주택 청약 부동산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 수입은 부부 합산으로 실수령이 530만 원입니다. 양쪽에서 200 조금 넘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서용 가능한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월 100만 원씩 상환 중이나 어려움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사는 곳은 인천 청라 10년 구축 34평 아파트고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라 아파트 1주택입니다. 2.15% 고정금리로 30년 상환 중이고 현재 대출은 2억 1천만 원 남은 상태입니다. 내 집 마련 원하는 지역은요. 올 9월 송도와 갭이 줄어든 것 같아서 갈아타기를 시도했는데 호가가 너무 무섭게 올라가서 계약을 못했고 지금은 다시 송도와 청라에 갭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송도로 가면 출퇴근 거리가 왕복 1시간 넘게 들어가서 투자 목적이 아니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요. 현재 상황에 불안함이 들어서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지금 또 주식에 4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또 마이너스 12%가 되다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지금 고민 중인 거는 검단 신도시의 40평대 아파트 부지런히 청약을 넣어서 갈아타기를 할지 집 근처로 7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니 현재 집을 잘 붙들고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금 집을 팔면 대출 상환 후 4억에서 5억 정도는 손에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 갈아타기 최대한 똘똘하게 하고 싶어요. 남편 퇴근이 늦어서 직장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늦게 퇴근하면 아이와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이 오를 곳, 무조건 많이 오를 곳이면 좋겠습니다. 청약 가점이 26점밖에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가 도움 없이 월 30만 원 7평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대출은 있으나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에 뿌듯하면서도 여기서 뭔가 더 하지 않으면 내 아이도 똑같이 힘든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잠이 안 오네요. 가난의 대물림을 저에서 끊어내고 아이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거주는 이제 청라에 사고 계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송도를 봤어요. 송도를 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기에 갈아타기 한다는 그 생각보다는 그냥 송도의 집값이 오르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송도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본인의 자금으로는 갭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게 검단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검단 보고 있는데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분은 청라에 그대로 계셔야 돼요. 청라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갈아타기를 하는 순간 리스크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먼저 지금 이분이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검단부터 말씀드리면 검단은 올해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6천 가구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이 되면 검단의 입주 물량이 2만 8천 가구로 늘어나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물량에는 장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분이 현재 지금 청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청약했던 그 아파트 단지를 들어간 시점이 거의 2024년 거의 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중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 이미 물량의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나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상황과 저는 맞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들어가는 시점에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생각했었던 가격이 오히려 저는 어쩌면 전부 다 제가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저는 있다 보고 있고 반면에 청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청라는 2023년, 2024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시티타워도 들어오고요. 스타필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하나금융타운도 그 본사가 들어올 거고 쉽게 말하면 여기는 수요가 들어와요 이제. 근로자의 수요가 들어온 반면에 청라는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청라 자체가. 물량이 없어요. 공급 물량이. 그리고 청라는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3동에 있는 택지 정말 작은 거 전체적으로 한 3%, 한 5% 되나? 그거 말고는 이미 청라는 2010년도에 다 입주가 된 곳이고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반면에
반대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들어오면서 수요가 좀 그 사람들 살 집이 필요한 거죠. 네네. 네, 살 집이 필요한 거. 왜냐면 그렇게 뭐 시티타워가 들어온다든지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든지 아니 본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청라를 벗어나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인근에서 청라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2024년 이후의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 할 경우에는 검단은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반면 네. 청라는 반대로 수요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안정 내지 상황에 따라서는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갈아타기 한다.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도 모르겠지만 이분 폭망할 겁니다. 반대. 네.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 어떠신가요? 같은 반대의 의견이고요. 네. 같은 의견인데 꼼꼼하게 조금 살펴보면 사실 월 30만 원 월세에서 시작하신 분이 네. 내 집을 청라에 마련을 하시고 또 시세 차익도 누리면서 다음 투자까지 생각하시는 상황에서 네. 아파트라는 주택이라는 것이 사용 가치를 넘어서 자산 가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많이 오를 것을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1주택 갈아타기를 똘똘하게 하겠다는 말은 세금적인 혜택도 충분하게 받겠다라는 경제적으로나 재테크적으로 관념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실거주지로서의 주택과 투자처로서의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나는 1주택을 유지하는 순간 내 집이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돼요. 아, 그죠. 근데 실거주주택은 단지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거주 만족도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실거주와 투자의 개념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주택을 바라보는 순간 그 주택 자체가 주어야 하는 가치가 실거주 만족도이냐 수익성이냐로 분명하게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 실거주 만족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는 없지만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본인의 자산이 최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다른 투자처로 역시나 추가 투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 이유는 사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더 많이 올라서 그래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내 집보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게 무조건 문제예요. 결국 예를 들면 청라에서 송도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게 된 것도 여전히 같은 이유인 거죠. 네네. 내 집의 상승에 더해서 나의 다른 자산이 더욱 증식될 수 있는 추가 물건이 있을 때 내 집의 상승분과 투자 상승분이 합치지고 그 상승분이 내가 이동하고 싶은 집의 상승보다 커졌을 때 그때 이동을 하게 되면 실거주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이자 상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줄이면서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를 위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환 부담이 굉장히 낮은 대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술입니다. 예술입니다. 2.15% 고정금리의 30년 만기입니다. 결국 만약에 송도로 옮겼다면 아쉽게도 남편분은 1시간이라는 시간을 더 늦게 퇴근을 했었어야 할 것이고 대출 상환 부담은 더 올라가면서 실거주 만족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분명.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 내 실거주 만족도를 희생시키게 된 거죠. 그런데 실거주집 이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사 타이밍이 저는 청라님 같은 경우에 2년에서 3년 이후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분이 5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타이밍에 이사를 들어가야지 그다음에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지금은 그 때를 맞춰서 조금의 자산을 불려놓고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검단 신도시를 보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은 청약이 아니라 좀 전에 성준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2, 3년 이후에 공급으로 조정되는 그 시점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만약에 내가 갈 거면 공급 쏟아질 때 가라. 그렇죠. 공급에 영향이 없는 다른 상승 지역에 비해서 반드시 가격 상승 탄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이미 있는 자금을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원래 들어가고 싶었던 청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검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1가구 1주택을 굉장히 고수하고 계십니다. 네. 똘똘한 1가구 1주택이 되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 정책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매우 유용한 그쵸. 자산 증식 수단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 이미 1년을 넘으셨을 거예요. 그 1년이 넘는 순간에 다른 집을 사게 되면 충분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쓸 수 있게 되고 만약에 2주택 되는 부분이 비규제 지역이었다면 좀 전에 서울남님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를 면제할 수 있고 그러면 A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 물건을 사고 청라에 들어갈 시점이면 향후에 2, 3년 이후겠지요. 결국은. 그렇죠. 그때 내 집을 팔 때는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그리고 이 두 번째 샀는 집 이후에 검단을 샀을 때 이 집조차도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1주택이 되니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방의 비규제 지역이 과연 검단 신도시 아파트보다 많이 오를까? 내가 그래도 검단 신도시를 청약으로 받는 게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자산의 증식이 더 빨라지길 바라는 마음이시죠. 그런데 빨리 오르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살 때부터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중에 상승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락을 오히려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결국은 경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 5천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이 없으십니다. 지금. 그리고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도 사실은 순간적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더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사실. 경락자금으로 쓰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왜 자꾸 제가 경락자금을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대출 규제가 일어나는 순간 경락자금이 없어서 입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대출 규제가 늘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충분히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저도 A라는 아파트를 샀고 청량님도 A라는 아파트를 샀지만 저는 일반 매매를 했고 일반 매매보다 싼 경매를 하신 청량님은 향후에 무조건 수익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걸 이용을 하시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금적인 혜택 그리고 추가 대출이 가능한 조건 등을 따졌을 때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 추가 1주택에 대한 경매 투자를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렇다고 해서 검단 신도시를 완전히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이전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 양도세, 비과세를 충분히 노리는 방식으로 매도를 하되 입주 타이밍, 검단 신도시의 입주 타이밍에 본인의 실거주 주택과 본인의 투자 주택을 동시에 정리를 하면서 합쳐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금적인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본인이 실거주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이사를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이 쏟아질 때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하락이 예상된다는 게 그 하락폭이 분양가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 마이너스 P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마이너스 P가 나올 수 있죠. 마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금 살고 계신 청라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좀 금융위기 있을 때 그 이후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청라도 2010년이거든요. 2010년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청약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하우스포 됐어요. 다 하우스포 됐고 왜냐면 그 공급 물량이 택지지구의 특성상 한꺼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청라, 송도, 뭐 평택, 고덕, 신도시, 뭐 동탄 다 공통점이 시흥도 그렇고요. 그 공통점이 처음에 물량이 들어왔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수요보다는 물량이 공급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요가 들어오고 실거주 입주율이 어떤 그 증가하면서 인프라가 완성돼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 상장을 만나니까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1차적인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가격이 하락 리스크가 있지만 인프라가 워낙
좋고 탄탄하고 특히 신도시일수록 교통망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P라는 단어 오랜만에 제가 입에 올렸습니다. 진짜. 와, 이거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아니 공급 얘기하니까 맞아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맞죠. 마이너스 P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돈 받으면서 산다고 풀피라는 말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죠.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명의만 받아주면 돈이 생기는. 그럼요. 풀피. 마피라는 게 요즘 수도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맞아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지금 이게 꼭 마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청약이라는 걸 한다고 하셨다는 말은 지금 당장 검단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자녀의 2, 3년 후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죠. 분양권에 이제 분양가 대비 이제 올라갈 상승폭보다 검단의 상승폭보다 더 좋은 곳이 많은데 충분히 많고 마피가 나올 수도 있죠. 사실 그만큼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송도도 보고 검단도 보러 가장 큰 이유는 청라에서 가까우니까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들어요. 되게 자기 태어난 데가 자기 그거를 결정한다니까요. 자기 첫 일자리가 그 강남 분들은 뭐 곧 죽어도 강남에서만 하려고 그러고 저도 사실 거의 웬만한 포지션이 전부 다 여기 마포 이쪽에 있는 게 저 여기서 그 오프라인 매장도 여기다 열었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여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남편분 직장이 조금 안쪽이신가 봐요. 송도보다는 검단에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청단에서 검단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이 않느냐. 결국은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부가 결정되게 하면 안 되고 시야를 좀 넓혀서 좀 더 오를 곳이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해지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시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어떤 거요? 가난의 대물림을 제대해서 끊어내고 아이에게 뭐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은 부모가 어느 정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를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끊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하락, 상승이 어떤 시그널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격이 움직이는지 어떤 경제적 논리에 대한 부분, 즉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한테 들려줘야지 아이가 혹시라도 부모한테 그거를 내가 뭐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부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자녀를 위해서 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지킬 수 없는 그 부동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부동산을 조만간 날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폐한 삶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의 어떤 경험을 터득해서 그 경험을 자녀한테 물렸을 때, 즉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자녀의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